엄마. 재혼하면 저는 엄마 딸 아니에요. 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58세입니다. 35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10년 불륜을 알게 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하지만 작은 책방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딸은 반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58세.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송미경입니다. 올해 58입니다. 35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1년 만에 재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송미경입니다. 올해 58입니다. 저는 35년을 한 남자와 살았습니다. 23세 결혼해서 58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과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 송철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딸 지우는 32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합니다. 아들 민수는 29입니다. 대학원에 다닙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바람 피우지 않았고 술 마시고 난동 부리지도 않았고 돈도 잘 벌어왔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했었는지도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식어버렸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 먹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어느 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23년 5월 15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샤워하러 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정리요? 응. 아내랑.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올라가 봤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전까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남편은 회사 후배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을 마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10년이요? 10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미안해, 미안해로 끝나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는 이미 식었어. 저는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었다고?
그럼 왜 35년을 같이 산 거예요? 아이들 때문이지.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아파트 하나 있어요. 시세 6억쯤이요. 공동 명의인가요? 네. 그럼 3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불륜 증거가 있으시면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 있어요. 저는 휴대폰 캡처본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5월 말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저는 아파트 한 채 3억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당일 저는 딸 지우와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어.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빠가 10년 동안 바람 피웠어. 그래서 이혼했어. 엄마, 왜 이혼했어요? 그냥 참고 살면 안 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 살라고 10년 동안 속은 걸 참으라고? 엄마, 이혼하면 창피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혼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힘드셨죠? 잘 결정하셨어요. 저는 민수에게 고마웠습니다. 6월,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짜리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하지만 곧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35년을 누군가와 살다가 갑자기 혼자 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7월, 동네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송 씨 부인 이혼했대. 남편이 바람 피웠대. 58세에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저는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딸 지우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 엄마 때문에 나까지 창피해요.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엄마, 이혼했냐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엄마, 조용히 지내세요. 더 이상 말썽 만들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8월,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우울증은 치료 가능해요. 약 드시고, 운동하시고, 사람들 만나세요. 하지만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9월 어느 날, 저는 동네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방이었습니다. 숲속 책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책 찾으세요? 그냥 읽을 책이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책을 안 읽어서. 남자는 책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어때요? 제 인생 책이에요. 책 제목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사서 집에 와서 읽었습니다. 책은 50대 이혼 여성의 재출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음 날, 저는 다시 책방에 갔습니다. 책 재밌게 읽었어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또 다른 책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저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책방에 갔습니다. 책을 읽고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10월 어느 날 주인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거짓말.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놀랐습니다. 제 표정을 읽는 사람이 있다니 제가 그렇게 티가 나나요? 네. 뭔가 힘든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최근에. 아, 힘드셨겠어요. 네. 3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3년 전에 암으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1월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책방 주인 김태수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저요? 옛날 노래요. 7080 노래. 저도요. 요즘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는 태수 씨에게 용기를 냈습니다. 태수 씨, 감사 표시로 커피 한 잔 살게요. 책 많이 추천해 주셔서요. 아,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태수 씨는 왜 책방을 하세요? 아내가 책을 좋아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책방을 열었죠. 아내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떠나기 전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그런데 책방 하시면서 행복하세요? 네. 책을 통해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저는 태수 씨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를 마셨습니다.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미경 씨, 이혼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미경 씨는 이제 미경 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2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 저랑 영화 보러 갈래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화요? 네, 좋은 영화가 개봉했더라고요. 좋아요.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는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네.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미경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미경 씨 좋아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미경 씨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내 떠나고 3년 동안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미경 씨는 달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 씨,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3월.
딸 지우가 알게 됐습니다. 엄마, 남자 맞나요? 응. 친구야. 친구, 손잡고 다니는 거 봤어요. 친구가 그래요? 지우야. 엄마, 58세 남자 친구요? 창피해 죽겠네. 지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워. 외로우면 저랑 민수랑 있으면 되죠. 왜 남자를 만나요? 그게 아니라, 엄마, 재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절대 안 돼요. 재혼하면 저는 엄마 아니에요. 인연 끊을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진심이에요. 엄마가 재혼하면 저는 엄마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딸이 반대해요. 알아요. 제 아들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제가 말했어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 있다고.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제 딸은 이해 안 할 것 같아요. 미경 씨, 천천히 가요. 제가 기다릴게요. 4월. 저는 태수 씨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5월. 지우가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엄마 이상해졌어요. 이혼하고 정신 나갔나 봐요. 남자 만나고 다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송 씨 부인 또 남자 만난대. 이혼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나이가 몇인데 저는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너무 심해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응원해요. 민수야, 고마워. 엄마,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누나,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6월, 태수 씨가 프러포즈 했습니다. 미경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태수 씨, 딸이 반대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미경 씨 인생은 미경 씨 거잖아요. 미경 씨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하지만 미경 씨, 저는 미경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제 행복도 중요하다는 깨달음. 태수 씨, 저도 사랑해요. 결혼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7월, 저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지우야,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나 재혼할 거야.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응. 10월에 결혼해. 엄마, 제가 뭐라고 했죠? 재혼하면 인연 끊는다고. 그래, 끊어. 네, 지우야. 나는 35년 동안 내 아빠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엄마가 행복하면 저는요? 저는 창피해 죽겠어요. 지우야, 내가 왜 내 눈치를 봐야 하니? 나는 내 엄마지만 나도 한 사람이야. 엄마, 나는 재혼할 거야. 내가 반대해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축하해요. 고마워. 민수야. 지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8월과 9월. 저는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결혼식.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태수 씨의 아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오래 기다렸어요. 고맙다. 아들. 제 아들 민수도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드레스 이거 어때요? 예쁘다. 엄마. 행복한 얼굴. 오랜만에 봐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딸 지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10월 15일이야. 와줄 수 있니? 안 가요. 그래. 알았어.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월 15일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50명 정도의 하객이 왔습니다. 태수 씨의 가족, 친구들, 책방 단골들, 제 친구들, 민수. 하지만 지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58세에 입는 웨딩드레스. 태수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경 씨,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했습니다. 나 김태수는 송미경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나 송미경은 김태수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피로연 자리에서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고마워. 민수야. 누나도 언젠가 이해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2025년 5월. 재혼 6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태수 씨와 함께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 책 몇 권 팔렸어요? 10권이요. 대박이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엄마, 저는 놀랐습니다. 지우야,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저는 지우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축하해요. 고마워. 지우야.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워지진 않을 거라는 것을. 지우는 여전히 제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행복을 선택했으니까요. 2025년 10월입니다. 재혼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태수 씨와 함께 숲속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책방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책을 추천해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고 저녁을 먹고 TV를 봅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태수 씨는 매일 제게 말합니다. 미경 씨, 사랑해요. 저도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저는 지금 매일 듣습니다. 딸 지우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관계는 회복됐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들 민수는 자주 책방에 놀러 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엄마가 용기 내서 다행이에요. 저는 일기를 씁니다. 58세에 이혼하고 59세에 재혼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진짜 삶은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어제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책방 하시면서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부러워요. 저는 언제쯤 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요. 지금 선택하시면 돼요. 손님은 웃으며 책을 샀습니다. 저는 오늘도 책방 문을 엽니다. 태수 씨와 함께, 그리고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 중요한 건 용기다.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진짜로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저는 58세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주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의 반대 때문에 포기하신 적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